안녕하세요. 10분 동안 10분 즐기는 딥러닝의 에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볼트라고 하는 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볼트라는 것은 건벨이라는 것과 볼츠만이라는 것의 합성어로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 VA의 사전 확률 분포를 건벨 최대화 기법을 활용해서 볼츠만 머신으로 구현을 해보겠다라는 신경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볼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토인코더하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토인코더하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찍어둔 영상들을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오토인코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건볼트 모두 다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생기는 그 지점은 바로 이 Z라고 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와 같은 경우는 인풋 X가 들어가서 인풋 X가 나오는데 이 Z 공간을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특정 값을 가진 공간으로 설정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wx 플러스 b와 같은 어떤 선형 방정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z가 특정하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wx 플러스 b 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어쨌든 이 값이 특정한 값으로 되게 만들자라는 것이 바로 오토인코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와 같은 경우는 인풋 x가 들어가서 인풋 x가 나오는 이러한 구조에서 가운데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디터미니스틱한 특정 값이 아니라 스토캐스틱하게 확률적으로 어떤 분포의 형태를 띌 수 있도록 구현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 분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해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것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볼트와 같은 경우는 이 프라이어를 스토캐스틱하게 가져가는 것은 똑같은데 그것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가 아니라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스토캐스틱하게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바로 건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볼트라고 하는 신경망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도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이쪽에 있고 건볼트는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요 끝에 있다 라고 할 때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디펜던트 샘플링 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볼츠만 머신 BM이라고 하는 볼츠만 머신을 적용을 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릴렉세이션 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볼트 프록시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인코더 프록시까지 거치면은 최종적으로 건볼트라고 하는 신경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용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간략하게 이것도 뒤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요약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식이 바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기본적인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x라고 하는 것은 로어 바운드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로어 바운드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익스펙테이션 요 식을 요렇게 바꾸는 것 요것이 바로 건볼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러한 식이 이렇게 변한다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고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서부터 건볼트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다음과 같은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이어는 이제 로어 바운드를 갖게 되는데 익스펙테이션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모 안의 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제 이전 영상 중에 VA라고 하는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A의 프라이어식은 이렇게 그러니까 로어 바운드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요 P, X, G라고 하는 조인트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인트 확률은 베이지안 룰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P 세타 X 기분 G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p 지분의 px, g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을 이렇게 없애면은 똑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디펜던트 샘플링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로어 바운드가 우리가 이전에 표현했듯이 lx 세타 파이, x하고 세타하고 파이라고 하는 어떤 변수들, 그러니까 입력과 변수들을 통해서 나타냈었는데 lk라고 따로 나타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lk는 이제 인디펜던트 샘플링을 하는데 이제 q파이라고 하는 이전에 우리가 뽑았던 요 샘플링 공간에서 인디펜던트하게 뽑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파이라고 하는 것이 붙는데요. 요 파이는 곱하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각각 샘플링 될 때마다 곱해지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k개만큼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시그마 1부터 k까지 샘플링된 gi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나타낸 요 확률 값들, 요것들을 1부터 k까지 다 더해주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샘플링을 했으니까 반대로 이제 k분의 1이라고 하는 나누기를 해줌으로써 어떤 expectation 값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볼츠만 머신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 단계에서 도출했던 요 식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빨간색으로 된 요것이 바로 볼츠만 머신을 의미하는데요.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츠만 머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츠만 머신이라는 것은 이전 상태와 다음 상태 간의 변화를 확률적으로 구현한 호필드 네트워크를 말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필드 네트워크는 1982년 존 호필드에 의해서 공식 제안된 순환신경망의 한 종류이며 주로 연상기억, Associative Memory라고 하는데요. 연상기억에 사용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필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과 테스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계별로 학습을 다르게 하는데요.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가중치를 학습하는 단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테스팅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실제로 기억을 하는 어떤 그런 단계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테스트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은 스테이블한 아웃풋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이 연상기억의 과정,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다소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필드 네트워크의 그림이 이렇게 보시면 있는데요. 허필드 네트워크는 입력값들이 입력이 되면은 그것들이 노드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이 노드를 거칠 때 이제 웨이트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웨이트라는 것은 이 특정 노드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과 다른 노드들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노드에서 파란색과 초록색, 보라색, 갈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라인들이 바로 웨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노드별로 그 노드와 다른 노드들 간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규정된 학습된 것을 바탕으로 테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전에는 트레이닝 인풋이 들어와서 웨이트를 형성했다면 테스트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아웃풋을 내보내는, 그것이 바로 호필드 네트워크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패턴이 들어가는 트레인 단계에서는 이제 인풋 패턴이 들어가서 웨이트를 형성하는 단계이고요. 요 관계들, 라인들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단계에서는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형성된 웨이트를 바탕으로 값을 계산을 해서 다른 혹은 같은 이런 아웃풋들을 내보내는 것이 바로 호필드 네트워크의 테스트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필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면, 호필드 네트워크는 트레인 단계에서 입력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받게 됩니다. 입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호필드 네트워크에서는 1 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어떤 특정 길이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길이라고 했을 때 입력의 크기가 되게 되고, 이것이 노드의 개수하고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 크기하고 노드의 개수를 같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 크기하고 노드의 개수를 같게 만들어 줬으면 요 입력 패턴, 나오는 순서에 따른 패턴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노드로 입력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노드가 처음 이제 학습 단계에서는 웨이트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웨이트를 형성을 할 때 매트릭스의 형태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웨이트라는 것은 어떤 특정 노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노드들하고 다른 노드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노드와 그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노드하고 두 번째 노드가 있을 때 첫 번째 노드하고 두 번째 노드의 관계는 두 번째 노드하고 첫 번째 노드의 관계가 같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매트릭스 상에서 Wij하고 Wji가 같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Wij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Wij는 n분의 1의 뮤는 1부터 n까지 라고 하는 시그마 연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i의 뮤, 이 j의 뮤가 되게 되는데, 이 i하고 j는 노드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어떤 노드 i하고 j번째 위치를 의미하게 되고, 이 뮤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서 트레이닝 되는 그 개수를 의미합니다. 트레이닝에서 입력값이 입력이 되는 개수를 의미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각각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n분의 1 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1 또는 마이너스 1, 이 특정 값을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1, 1이 나왔다면 마이너스 1 곱하고 다른 입력에서는 1 또는 1이 나왔으면은 요것들을 다 더해준 다음에 연산을 하고 더하고, 그다음에 n분의 1 하겠다, 뭐 2분의 1이면 2분의 1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웨이트 매트릭스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인 단계에서 형성된 웨이트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력 크기를 가지고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1 또는 마이너스 1의 패턴들이 입력이 되게 되면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업데이트는 이러한 식에 의해서 값이 업데이트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은 그것이 S1이 1이다 라고 하면은 M1이라고 했을 때 이제 S1은 1이 되겠죠. 그 1과 다른 상태와의 관계, 그러니까 1과 나머지 상태, 여기 1이 정해지면은 이 1과 나머지 상태와의 관계들, 그러니까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이 상태하고 곱을 하게 되고, 그것을 시그마한 것,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 m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세타 m은 세시홀드라고도 하고 바이어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빼서 요 값이 그 다음에 0보다 크면은 1을 내보내게 되고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1에 대해서 연산을 했을 때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1이 되게 되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요것이 연산했을 때 0보다 작으면은 또 마이너스 1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변화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 1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나머지 상태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연산을 했을 때 이 값이 달라질 우려가 있겠죠. 이러한 상태를 바로 언스테이블한 상태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언스테이블한 상태를 스테이블한 상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상태에 대한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한 연산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을 때 이 상태의 값들이 변화가 없다 라고 하면은 바로 그 단계가 바로 스테이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한 상태가 된 이 아웃풋을 내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허필 네트워크의 테스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